중학교 들어가서 제일 난감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아세요? 그건 국영수가 아닌 바로 세계사인데요. 그 이유가 초등 교과 과정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세계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중2 때 1년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내용을 공부하고 시험까지 보게 되면서 부담도 크고 평균 과목이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래요. 그래서 그때야 초등 때 세계사 관련된 책을 좀 읽을 걸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들고 읽은 세계사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드림맘 현성경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입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초등교과 과정에서 세계사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 시간에 역사를 다루는데 보통 한국사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갑자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세계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3시간이라는 방대한 시간으로 무려 1년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어떤 학년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우리가 중2병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험 범위도 많고 또 아이가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인데 이렇게 갑자기 배경 지식도 없고 거의 전무한 세계사 과목을 접하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너무 당황스럽죠. 저희도 그때 국영수 과학까지는 신경을 썼는데 세계사가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강을 들으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요. 세계사 책을 초등 때 좀 더 읽을 걸 하고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다른 과목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지만요. 그때 정말 후회가 됐었어요. 그런데 책을 그냥 무작정 읽히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도서가 인문학의 베이스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적에도 도움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세계사 교양과 상식뿐 아니라 내신과 비문학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국영수 공부하는 바쁜 친구들에게 이 두 권만큼은 꼭 읽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바로 학부모님들에게 너무 유명한 이렇게 용선생 교과서 세계사인데요. 세계사를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니 제대로 잡혀 있는 걸 하고 한눈에 알아보실 거예요. 먼저 이제 역사의 흐름을 딱 2권으로 꼭 알아야 하는 세계사의 핵심을 담아서 세계사를 처음 접하는 아이나 인문학을 꺼려하는 이과 성향의 친구들도 부담 없이 큰 흐름을 잡을 수 있게 된 그런 도서인데요. 이걸 보시면 용선생 역사 도서가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콕콕 집어서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목차를 보시면 중학교 교과서를 100% 반영을 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세계사를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것도 중2인데 그냥 책을 재밌게 읽었을 뿐인데 세계사 내신까지 잡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인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초등맘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읽히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또 재미있는 장점이 책을 마치 선생님이 설명하듯 재밌고 지루하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식의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문해력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뉴스에 보도되곤 하잖아요. 최근에는 시발점을 욕이라고 오해를 하고 댓글을 단 청소년을 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그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이 책에서는 새애기라는 소제목이 있으면 친절하게 100년씩 시간을 쪼갠다니 라고 눈에 쏙 들어오게 파란색으로 설명해줘서 세계사 용어나 스토리가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우리는 몇 세기에 살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2001년부터 2100년까지가 몇 세기인지 잘 생각해봐 라며 아이들에게 생각을 유도하고 정답을 말해줌으로써 계속 궁금해서 끝까지 안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글을 읽는 건지 친구랑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를 만큼 순삭 읽어 내려가는 거죠. 이러면 인문학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과형 아이들도 그냥 세계사에 빠지겠는데요. 그리고 용선생 세계사는 그때그때 필요한 시각 자료와 지도가 적재적소에 잘 나와 있어서 이게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세계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위치, 명칭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고대 문명 이러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 이렇게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하고 반복해서 위치와 명칭을 노출시켜주고 있어서 지리 감각을 자연스럽게 쉽게 익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2권짜리 책인데 특히 지도가 정말 많은 책인데요. 세계사 책은 대부분 지도가 있기는 한데 한 챕터에 한두 개 그런 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른 지도를 계속 보여주면서 그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 지도를 모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한 번 더 짚어줘서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교과서 핵심어라고 체크를 하고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게끔 하는 이 센스도 정말 돋보이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장이 끝나면 그 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간략하게 문제를 통해서 읽은 내용을 최종 확인하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7종 역사 교과서와 기출 문제집을 참고해서 내신 연계 문제, 심지어 실제 수능 기출 문제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변형해서 수록을 해서 여기에 보면 2018학년도 2021학년도 수능 문제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이가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오, 이게 수능 문제인데 내가 풀 수 있네? 이렇게 뿌듯해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알찬 것 같아요. 이제 소단어 마지막에는요, 앞에서 나온 역사 인물이나 재미난 세계사 이야기를 다룬 만화 페이지가 있는데요. 상식을 쌓기에도 좋고 아이가 또 재밌어야 역사를 하잖아요. 이런 포인트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세계사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국영수처럼 따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고 도서로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중학교로 올라가서 교과 과정을 배우게 되면 처음 들어본 단어, 지명, 사람, 알지도 못할 역사까지 암기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읽다가 세계사 상식과 내신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용선생 세계사를 이렇게 입문서로 접하신다면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강추드려요. 마지막으로 책 나눔 이벤트가 있거든요. 댓글로 기대평을 잘 남겨주시면 구독자 10분께 용선생 세계사 한 권을 보내드릴 텐데요. 많이 신청하시고 받아가세요. 오늘의 영상이 자녀 교육에 정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드림맘이 꼭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